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도 국내 증시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되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3,150이라는 자리대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다 되고,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역시 이어졌었다 되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가 인텔에서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수주를 받았다, 이 이야기가 시장에서 돌면서 강세를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해서 나중에는 전체적인 강세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고가를 넘어갔다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결국 타이밍 싸움이다. 이 부분은 동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어제 지수가 3,160포인트,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앞전에 3,160을 소폭 못 만들었고 장중 고가가 3,265포인트 전후 이렇게 됐었는데 어제 1.49% 연속 3일 동안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어제는 소폭 증가가 나왔다는 25조 정도 나타났다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폭 거래대금의 증가와 함께 상승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이제 블록딜 물량이 좀 있긴 한데 블록딜을 포함한다 할 경우 이제 3,663억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다 되고 기간에서는 매도 규모가 좀 작았다 되죠. 그래서 기간에서는 약 2,900억 정도 매도를 했다는데 이 중에서 뭐 연기금이나 이쪽은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매도는 지속이 되었고 프로그램 쪽에서가 약 2,5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었다 됩니다. 반면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도 상승은 거의 비슷하게 1.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가 다시금 3만 개까지 늘어났다 되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3으로 다시금 장 마감 부르면은 소폭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가 어제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0.15 미만으로 들어왔던 것이 오후장이 되는 거고 그 장에는 그 중간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0.25%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이 조금씩 들어오는 과정과 나가는 과정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는 이 베이시스에 따른 프로그램이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증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작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어제 0.3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13조 8천억 정도 나타났다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날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자체를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에서 코스닥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상세가 생각보다 어제는 약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우선은 중국인데 중국도 어제 장중에는 연중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종가로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국내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지금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세듯이 중국 역시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부분과 경기 회복 기대감은 거의 공통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가 162만 명이 신규 투자자 등록을 했다. 즉 중국 역시도 대규모의 개인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중 고가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국내 증시에서 이제 미 선물을 0.27에서 0.52% 정도 선 반영을 했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실적 발표했었기 때문에 인텔에 대한 실적 발표 기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왔던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우지수가 소폭의 약보를 보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 0.5% 정도 그대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시장에서 특별하게 호재성 재료라든지 약재성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어닝시즌이라는 부분이 실적에 대해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증시의 상승이라는 부분을 대형 기술주들이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애플 같은 경우가 실적이 향후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 정도 상승했고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실적 발표한 후에는 소폭 떨어진다 되긴 한다.
인텔 역시 장중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항공이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빅테크 관련된 빵인 관련된 관련주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강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라든지 소재,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 쪽 그동안 시장 끌고 올라온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서 양극으로 나눠질 모습을 보여줬다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이제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변동성 지수는 뭐 1% 정도 하락해서 21.3.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에 다시금 들어왔다가 된 케이스가 됐고 유가 같은 경우도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53불에서 마감됐고 MSCI 코리아인데스가 2.27%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가 종가상으로 어제 이제 고가로서 마감이 되었다는데 MSCI 코리아인데스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달러인덱스는 90선 초반까지 내려왔고 원달러 환율 역시도 1,100원을 소폭 하향 구간에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채널 패턴으로 간다. 그러니까 채널 패턴이 어떻게 보면 계단식 상승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나스닥 지수를 이 구간대에서 다 앞전에 1월 전까지 끌어올린 거는 대부분이 중소형 관련이라든지 빵이라고 얘기하는 빅테크 관련주를 제한 쪽에서가 거의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된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상승이라는 부분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은 빅테크가 올려놨다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상승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시장에서 전체가 한 번씩 다 올라갔다 되니까 그다음에 차익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점 자체가 거의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시기에 따라서 실적에 따른 이제 차이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는데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올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다시금 떨어진 과정이 나올 거냐 이 부분에서 채널 패턴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연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떨어진다는 부분을 동일하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아직까지 변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인데스인데 MSCI 코리아인데스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도 이제 월요일까지 시장에서 고가 대비해서 4.5% 정도 이렇게 하락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락은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었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가 이제 화수목 3일 동안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고가 라인대를 오히려 올라간 그런 모습이 되는데 MSCI 코리아인데스 마찬가지로 고가 라인대까지 다시금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가파르게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이제 하반기부터 보여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단 자리에 왔다는 부분에서 여기를 넘어갈 거냐 아니면 박스권의 형태로 전개될 거냐 이 부분인데 현재는 박스권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가 경기 관련이라든지 중소형 이런 쪽이 강세일 때 국내 증시가 거기에 해당되는 쪽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는데 지금 미증시가 차별화가 되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도 그 흐름이 이어질 거냐 그리고 특히나 다음 주가 국내 역시 어닝 시즌이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볼 때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은 우선은 지수가 이제 1.49% 상승했고 대형이 1.48, 중형이 1.66, 그리고 소형이 1.33이니까 중형을 중심으로 한 중대형 이쪽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장 강세였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다 자동차라고 봐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자동차 전체적으로 강세 띄고 자동차 부품 쪽도 강세 띄고 이제 LG전자라든 이쪽도 현재는 자동차 부품 공급사로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쪽이 시장 끌고 갔다 되는 거고 항공 해운 쪽에서도 실제적으로 해운주들이 장중에 강세를 보이다가 좀 밀리긴 했었는데 가장 강세였던 것이 역시 현대글로비스가 강세였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자체가 현대차 그룹 자동차 관련이 다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LG그룹 역시도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이런 쪽으로 해서 강세가 두드러진 그런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빅테크 쪽에서 움직인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상승이 없었던 쪽이 네이버가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인터넷 쪽에서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 유통 쪽에서는 삼성물산이 강세를 좀 띄었고 또 외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었던 대우 인터내셔널이 급등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전체 업종이 강한다 이렇기보다는 그룹주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더 두드러졌다 되고 그 안에서 역시 핵심은
자동차가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이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실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도 다 많이 올라왔고 시총 상위 대표 기업들이 시장에서 차지할 비중도 훨씬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여전히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되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가 코스피 200 내에서 현재 32.3%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교하려고 작년 9월 달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9월 달에는 반도체 쪽에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27% 정도가 안 됐었는데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LG전자를 현재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가 되니까 자동차 부품이 8.2%라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올라왔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쪽에서가 이제 삼성 SDI와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인데 2차 전지 쪽이 7.6% 역시 많이 올라왔다 됩니다. 다만 올라온 폭 자체가 자동차 쪽보다는 조금 약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됩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쪽에 만들어놨던 게 실제로 작년에 시장에서 주도주다라고 하면서 빅7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빅7이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한 뭐 거의 70%까지 올라왔었다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주도권이 지금 어떻게 됐냐? 자동차 부품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4대 그룹사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한 삼성그룹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37.76%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가 9.48%로 그 다음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서 시가총액 비중이 커진 것도 있지만 SK그룹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 바이오 그리고 수소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렇게 간다 되죠. 그래서 SK그룹이 9.48까지 올랐고 LG그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LG그룹에서는 사실 시총 최상위에서는 LG화학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LG전자가 올라가게 되고 지주에서 LG까지 올라오면서 LG그룹 역시 8.43%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7.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 내에서 이 4대 그룹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63.5%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떤 의미냐면 시장에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맞춰서 가는 기업들의 주가가 확연히 세다는 거고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많이 받던 기업들이 세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LG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되는 거고 그리고 SK그룹 같은 경우 작년부터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재평가받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을 더 수소라든지 이런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더 역시 부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시총 최상위가 굉장히 강한데 시총 최상에서 다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띄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가지고 있는데도 약세를 띄는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변동이 없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재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은 동일하다 되는데 이 재평가의 중심이 우선 1차적으로 밸류가 싸고 자산가치 싸고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져야지 우선 1차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신사업, 성장 동력에 따른 프리미엄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만큼 더 강하게 움직이느냐 이 차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 네이버, 현대차, SK케미칼, LG디스플레이, 현대글로비스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 되죠. 그러니까 어제 외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인들의 매수란 부분이 현재 국내 증시 재평가 받는 쪽, 싼 쪽, 그리고 지분 자체가 상당히 작았던 쪽 이런 쪽을 꾸준히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을 많이 사기도 했고 인터넷을 요 근래 많이 샀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를 어제 많이 샀다가 되죠. 그다음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 역시 삼성전자 매도가 거의 변동이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한다. 이 부분이 거의 동일하다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기아차와 현대모비스에서는 매도를 좀 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 그리고 한국전력, DBIT 같이 많이 올라간 쪽에 대해서 소폭 매도를 했다.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상당히 많이 샀다 그죠?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 이제 현대모비스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하나씩 다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 중에서 이제 현대모비스를 실제로 이번 주에 재매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체결이 안 됐던 케이스였는데, 물론 이제 앞전에 수익을 굉장히 만족하고 팔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산다는 것이 잘 안 된 케이스인데, 현대모비스를 사실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카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현대차 그룹이 하냐 기아차가 하느냐 이게 다 떠나서 애플카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부품을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과 달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부품 수가 10,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부품 회사가 가장 좋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관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 많이 샀고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인터넷 샀다. 그리고 LG라든지 태양광 관련 이런 쪽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해서 이제 삼성전자 역시 매도했고, 삼성 SDI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을 좀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 외적으로 포스코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금호석유, 뭐 금융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외국인들과 달리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올라갈 만큼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상승폭이라든지 기대치가 낮은 쪽은 비중을 좀 줄이고 반대로 기대치 높은 쪽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 현대글로비스 보도록 하죠. 요즘 현대차 그룹 하나씩 결국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안 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먼저 실적을 보죠. 실적을 보면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작년, 이제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4분기가 안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자산 가치가 1.4에서 1.3 정도 돼 있고, 그리고 퍼로 따질 때는 11.6%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싸다가 되겠죠.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실적을 보고 밸류를 봤을 때는 현재 증시보다는 메리트가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할 거냐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실적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올해 매출의 증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처럼 50%, 40% 이렇게 급증하는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위상이 점점 커진다 이 부분인 건데,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역시 앞으로 신사업을 어떻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차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상에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채널 패턴으로 전개되다가 현재 이 구간대를 이제 작년 9월달, 10월달에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돌파할 때는 모멘텀을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때 그럼 누가 할 거냐? 현대글로비스가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되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채널 패턴이었기 때문에 기본 마디폭이 25만 원 전후, 24만 4천 원 여기까지 열려 있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19만 9천 원, 20만 원 이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는데, 이 라인대를 겨우 뚫었다가 되죠, 어제. 그러면 왜 뚫었냐? 사실 또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정인선 회장의 딱 틀을 보게 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 세 개를 주축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왜 그러냐? 간단하게 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지분을 보면 지분상에서 현대차 그룹은 순환출자 구조이기 때문에 화면을 넘기죠. 순환출자 구조에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렇다고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를 주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은 트렌드 자체도 있지만 모든 사업의 영향이 그쪽에 다 쏠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움직인다 이 부분인데, 앞전에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냐면 보선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정의선 회장의 지분,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글로비스가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아차가 항상 들어왔던 부분이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아차를 제외한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 이 3사를 중심으로 향후 현대차 그룹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글로비스가 미래 신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냐라는 부분에서 우선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자율주행, 이동 로봇, 생활 물류 서비스 MOU를
체결을 했다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향후 2025년, 2030년까지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 글로비스가 들어간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수소 산업 이쪽에 대해서가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뭐 알아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수소 산업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소 발전소 이게 아니라 수소 관련된 전체적인 플랫폼 개발로 가겠다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유통 산업에 대해서도 역시 다른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 모습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관련해서도 움직이겠다. 현대 글로비스가 유통이라는 걸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 중국에 대한 중고차 시장은 이미 진출을 작년에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의 중고차 시장도 역시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사업이 얼마큼 잘 되느냐 이게 결국은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 대부분이 다 현대차 그룹이 다 중심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우선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결국 이제 앞전에 이틀 동안 4.3% 하락했고 어제까지 4.8% 정도 상승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살짝 넘어갔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정 시에 매수한다라는 관점, 이 관점은 본격적인 포트를 짠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 이때가 본격적인 포트를 짠다 이 계획은 동일한데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 구간대에서 매수 매도가 가능했었다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매매가 안 된 케이스였는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현재 이 구간을 왔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현재 매물 자체가 이 구간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넘어가느냐 하더라도 소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흐름 자체가 박스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가 박스가 상당히라면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번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타이밍 싸움인데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을 사느냐 결국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잘 들어맞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저 역시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린다 관점 동일하고 박스권으로 전개된다면은 박스권의 중간 이하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노리는 전략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거의 비슷하다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매물대에 들어오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해서 위로 갈 거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서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코스닥은 윗자리에서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또는 소폭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인데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이제 하단 자리 때는 잘 맞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올 때 살려고 했던 종목군들이 사실 체결이 안 됐다가 제 입장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상단 자리 때 이 상단까지 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늘 왔다 갔다 하거나 소폭의 강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가 오늘 얼마큼 강하게 튀느냐 아마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개리 남아있고 다음 주부터 연준회의와 본격적인 국내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사실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자는 사실 파생 쪽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중의 변동을 여전히 만든다가 됩니다. 그래서 계리율 마이너스 0.15% 미만일 경우가 프로그램 매수이고 마이너스 0.25% 이상 벌어지면은 프로그램이 현재 나가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한유 같은 경우가 여전히 1,100원을 중심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중요 가격은 1,103원, 1,110원입니다. 그 라인대 넘어간다면은 조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점은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현재까지의 주도 업종군이나 하면 자동차 부품, 수소 관련, 우주 산업, 뭐 비메모리, 파운드리 관련된 장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번 주 전략을 딱 하면서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저 역시도 이제 조금 더 조정 들어올 때 살려고 준비했던 종목군들이 결국은 다 너무나 강하게 가버렸는데 원하는 매수가를 안 주고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오류가 생겼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큰 그림 이걸 하나 그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땅히 이 시간대에 들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배워 산다 시간을 특강으로 하러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전체적인 그림 사야 될 업종과 어느 쪽이 중심이고 어느 정도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 한번 다음 주 수요일 날 배워산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이 조금 이번 주는 제가 봐도 많이 엉망이어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은데 뭐 올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시장은 좋다라는 부분 동일한데 그래도 또 좋은 기회는 계속 오는 시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음 주는 좀 더 좋은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전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